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피디님, 저 너무 고민이 있어요. 저 요즘 너무 심란해요. 심란하다고요? 저 때문인가요? 저 때문에? 뭔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알리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 한답니다. 안 돼요. 나다움을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나다움 과정 중에 하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작가 알리사에서 청담 알리사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작가이든 사업가이든 그 타이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타이틀이 바뀜으로써 메인으로 전하는 메시지도 바뀌었고, 그간 하지 않았던 막 돈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불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애초에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돈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전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계속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억누르는 게 정말 맞을까? 어쨌든 제가 돈을 벌면서 느낀 거, 돈을 쓰면서 느낀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우리 다독이 분들도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가 많아서 청담 알리사로 바꾼 건데 정말로 이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2년 정도는 혼자 일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고민 같은 게 있으셨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고민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요. 솔직히 제가 예림 PD한테 일하자고 연락했을 때도 전 이미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였는데 내가 지금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안한 거죠. 미래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불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쭉 똑같은 모습이 가는 게 더 불안하다. 그래서 일을 하자고 한 거고, 아무래도 직원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고 돈에 관련해서 뇌가 그쪽으로 일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회사 다닐 땐 솔직히 왜 그렇게 월급을 안 올려주나 불만이 많았고,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저렇게 뻑이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이렇게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게 생기는데 정말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꼭 기부나 그런 게 아니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에 환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만 해도 월급을 뭐 다 깔 순 없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에 또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돈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지내면서 인간관계나 사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은 없어요.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그때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드는 생각들 바로바로 공유하고 얘기 나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데, 정말로 이 방향성이 맞나 마음속에서 한 번씩 불편함이 올라온다. 알리사님 그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곁에서 봤을 때 어쩌면 하나의 성장통의 종류일까라는 생각. 1, 2, 3을 해도 알리사님 계속 방향성 고민하다 한 꼭지씩 찾아내셨죠. 성장통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언젠간 해결이 될 것도 알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지금 당시에 겪는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림 PD한테 수다 떠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중압감이 너무 커지면 올스탑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전 제가 일하는 게 즐겁거든요. 즐거운데 그 중압감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그치, 있지. 왜냐면 즐겁긴 하지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발전시키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 자체가 어쨌든 욕심이잖아요. 욕망.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지려고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압감이 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성공한 삶을 바랬던 건 아니거든요. 맞아. 그때 막 돈 얼마 안 벌어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죠. 맞아.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지금 다독이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단계를 거쳐온 거죠. 과거에 저도 막 그랬잖아요. 저 돈 많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100만 원만 있어도 살지만 그래도 조금 인간답게 살려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있으면 널널히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나 혼자서만 먹고 살기에는 200이든 300이든 괜찮아요. 100만 원도 괜찮아. 근데 일단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이유 자체가
엄마 때문에도 커요. 엄마를 좀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엄마가 워낙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되게 심하게 느끼는 분이었어서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엄마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엄마가 저한테 노후를 책임져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무의식이 있지 않았나. 막상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어쨌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막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이 정도면 엄마를 부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림님이 또 생겼잖아. 나한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단계를 계속 넘어가야 하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렇게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전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안 올라가도 괜찮아. 그런 상태야. 근데 굳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풍경은 어떤가가 궁금하고 또 그 다음 그래서 정상에 갔을 땐 어떤가? 그럼 정상에 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 내려올 때도 다른 풍경들이 보이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올라갈 때와 다르게. 내가 여기 내려올 때쯤이면 뭐 한 60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려오면서 또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끝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싶어요. 평소에 그런 얘기 하시죠. 3년 동안 진짜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이 얘기 들으면 아, 그래서 그런 거겠구나. 왜냐면 누구나 중간에 너무 달리면 한 번쯤 쉬고 싶잖아요. 저도 많이 쉬었어요. 중간에 올라가기 힘들면 쉬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여행 진짜 많이 갔다 왔잖아요. 전 그거보다 몇 배를 더 쉬는 걸까요? 책 읽는 게 쉬는 거지 뭐. 그냥 책 이렇게 쌓아놓고 책만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책이 진짜 컸겠네요. 책이 읽기 싫을 때는 있긴 있었거든요. 노래 배우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게 작년 11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어떤 계기예요? 결혼식장 갔다가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저 사업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정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야 해. 그건데 내가 없어도 돌아가잖아요. 100%는 아니야. 당연히 1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없어도 내가 결혼식장에 가도 돌아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 사업해요 얘기해놓고 나 사업하네 이렇게 된 거지. 계기가. 대신 궁금하기도 해요. 전 3개월 동안 알리사님이랑 같이 일해봤잖아요. 계속 고민하고 그 방향성이 6월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9월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 영상 남기는 이게 또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니까 12월에 또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완전 다르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인생은 말하는